함께하는 소통 투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약식 국민 의례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화성갑을 지역구로 하는 칠선의 국회의원이시죠.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신 우리 정치계의 큰 나무 서청원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이종훈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전하진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선장 전 성남 수정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6대 18대 국회의원 역임하신 박종희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호 성남시장 경선 후보, 이영희 도의원 당선자, 방성환 도의원 당선자, 이태호 도의원 당선자, 엄진규 분당축구협회장, 그리고 성남시의원 당선자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신상진 성남중원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용인갑의 이우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께서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서청원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에 오시면서 궁금증 반, 기대 반이셨죠? 저도 그런데요. 그럼 헌신과 의리의 맏형 서청원 후보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표 나오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후보 나오는 사람은 직접 내가 지구당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라고 해서 아주 죄송스럽고요. 우리 신상진 의원님 또 이종훈 전하진 의원님 또 이 의원님 우리 후보여주면 오늘 안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강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게 저 마이크가 좀 저희가 마이크 들립니까 뒤에?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위로 마이크를 위로 올리라고 여기다. 네. 괜찮습니까?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구당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뭐 여기 보니까 뭐 음료도 뭐 없고 물은 나만 있고 여러분들 물도 없고 이게 참 미안한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뭐 짧은 기간에 대표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뵐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뭐 서청원이 뭐 또 왜 대표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요. 그렇습니다. 저도
12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한 사람인데 12년 지난 지금 뭐 나와서 굉장히 범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솔직히 수면제도 먹고 잤습니다.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대표를 나와야 되느냐, 후배들하고 경쟁해서 욕먹고 또 네거티브하고 이런 과거에도 해봤지만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내가 팔자가 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하게 된 동기는 결정적으로 야, 대한민국 정치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매년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OK 목장에 결투하듯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아직도 국회를 결정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법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키는 이런 여야의 실종된 정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원시켜야 됐다는 게 제 첫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정치의 모든 중심에 있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종된 것 같아요. 아주 국민들 보기에 새누리당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 너무 대통령 당선 연속돼가지고 취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뭐 새누리당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누가 뭐래도 당원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당협위원장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단합하지 않으면 이 여당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합해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정치에 관한 여당이 끌고 가고 당을 단합시키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하더라도 뒷받침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나라 큰일 났거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기대를 못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안산에 왜 갔느냐? 제가 국회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세월호 참여특별법을 제출했는데 세월호 피해자 가족, 단원고등학교 학부형으로 구성된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 법에 대해서 보완할 거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의원님들 다 내가 말씀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가서 다 보시고 나서는 뭐 저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만든 법이니까 법이 대충 괜찮은 법이거든요. 그러더니 한 20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저희가 연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끝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피해자 가족 유모군의 아버지께서 의원님, 저희가 만든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가져가십시오. 그 참고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집에 있는 손도끼, 손망치로 세월호 배의 창문을 깨서 학생들을 탈출하게 할 수 있는 타임이 재보니까 40초면 다 깬다는 거예요. 제가 가로 세로가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망치 가지고 세월호의 창문을 깨는 데 드는 시간은 40초인데 세월호 선원뿐만 아니라 해경대원이든 누구든 한 장의 창문을 깬 사람이 없다. 다 죽였다 이겁니다. 다 우리 아들 딸들 다 살인시켰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마지막 소리는 이번에 구속된 선장이나 선원들은 모두 다 극형에 처하도록 나보고 각계 여로에다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학비원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3년 내지 5년 징역 받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갈 곳은 또 선박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선원으로 갔다가는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태가 났을 경우에 아무도 구하지 않고 또 많은 인명피해를 입으니 이 사람네들 아주 엄벌해달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한 명의 학생들을 구조 못해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 텔레비에 다 떠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잘못된 적폐 뭐 관폐가 됐든 어떤 됐든 간에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내지 않고 60년 동안의 잘못된 것을 이번 박근혜 정부가 고쳐내지 않으면은 여담이 집권 못합니다. 여담의 총선수도 어렵습니다. 지난 6.4 선거에 우리 박 후보도 떨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잘못된 국가 개조를 위해서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는 사심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실선 국회의원입니다. 33년간 국회의원 했는데 정치했는데 저는 다 했습니다. 장관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다 해서 무슨 내가 자리를 탐나서 대표 또 경선에 나옵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된 정치 문제 새누리당의 단합을 통한 강한 국정을 이끄는 힘을 만드는 일, 세 번째 적폐된 잘못된 부분을 정치 오래 한 놈이 마지막 봉사다.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제가 당과 국민과 또 박근혜 정부에게 바치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신상진이요. 정말이야. 나는 욕심 없지 않소. 나 쉬고 싶어. 전하진이 형, 이종훈 형, 여러분 같이 우리들 저기 하니까. 그래서 울타리 역할이나 해주고 간혹 잘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주면 되거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할는지 모르지만은 안행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행부 장관은 이 세월호 사건에 그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가 없어 당시 사표 내시고 내가 발딱 일어나버렸어. 화가 나서 여당의 최고 중진위원이 그런 놈의 장관 데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야. 당신 당장 물러나라. 내가 그 종사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참 문제가 된 문창극 후보도 저는 인품이 좋은 언론계 후배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 사람 지금 중앙일보 주필까지 한 분인데 잘 압니다. 인품은 좋은데 이 양반이 조금 저는 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고 난 후에 또 언행도 참 문제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하는 거 그것까진 좋은데 또 요즘에 그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저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까지 가지고 국민 감정이 다 상해버렸어. 위안부 할머니들. 게다가 책임 총리가 뭐냐 그러니까 책임 총리가 난 잘 모른다. 또 다른 거 기자들 질문하니까 그니 야당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비춰주면 안 돼요. 여기 시의원님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국회의원이든 국민이 뽑아주는 사람은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겸손해야 오래 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동작구에서 하면 5선을 국회의원 한 것은
연한제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형님, 누님 스킨십 갖고 같이 뒹굴었습니다. 여기 성남만큼 밭이 자갈밭이다 이게. 그러다가 이번에 화성에 들어가니까 그냥 33%나 이겨버렸어요. 나는 국회의원 이제 전국 관문이 6번 했지만 33% 이긴 일이 없어. 그랬더니 화성 주민들이 나보고 또 나오래. 나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좋은 지역구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저도 화성에 가서도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그 지역이 뭐가 문제인가 알아가지고 전부 공약하고 그랬더니 막 표가 33%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 당선됐기 때문에 대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화성 주민들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지금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은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부정 안에 잡술 뿐입니다. 국민이 신뢰합니다. 신뢰. 이 어렵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를 사심없이 해결할 분도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서청원이도 사심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걸 다 도와드리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당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내서 이 어려운 국가 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진다. 이런 심정으로 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30년 이상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지난번에 우리 신상진 의원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칠선 국회의원에 안 한 게 없는 사람이 재산은 매일 꼴찌예요. 저는 이번에도 3억 8천밖에 안 되고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299회 꼴찌. 이번에 아마 꼴찌서 5대쯤 될 거야. 신상진 의원이 딱한데도 이 양반도 재산이 없는 사람 비슷해 나랑. 정치 자금도 정치하다 보면 좀 쓰게 되는데 그건 정치 행위한테 써야지 땅 사고 돈 벌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제기의 기회를 준 것이고 내가 정치자금 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 서청원이 그래도 깨끗하게 역설적이지만 깨끗하게 사심 없이 살아왔어. 30년 된 아파트에서 그대로 상도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의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쫓기 위해서 의리를 버리고 해바라기처럼 어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 양반이 자리 잡아놓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 세월호 사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였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공자께서 무신분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사람도 정치도 나라도 바로 세울 수 없는데 그 양반이 그래도 세월호 사건 전에 70% 지금 물론 43%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시간이 지나고 문창국 후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섣불 지고 불 속에 가더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서청원이 너 한번 그 많은 경력을 쏟아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쏟아라. 그런다면 정말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일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확실하게 드립니다. 저는 쉬운 1급을 하고 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자기 나이는 자기 저 0.8을 곱해야 돼요. 60이 되신 분들은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보너스 드립니다. 68이 48, 44수로 생각하고 사십시오. 10년을 내가 젊게 해드린다 이거야. 서청원이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70대 된 분들은 7, 8이 56, 80대 되신 분은 8, 8이 64. 10년은 집에다 두고 다니라고요. 그러면 모든 그 사람은 열정과 꿈이 없으면 사람은 늙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정과 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뒷받침하고 당을 화합시키고 정치를 복원시키는 이 일에 앞장설 텐데 여러분들 믿으시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화합과 혁신으로 새누리당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서청원 후보. 서청원 후보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네,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다른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질문이라기보다 또 오늘 모처럼 우리 성남까지 오신 우리 서청원 전 대표님의 감사의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성남 수중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강선장입니다. 이름이 선장인데 아까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그 선장 기관장들 뭐 엄불에 쳐야 된다. 저는 빼고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남 시민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성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님들만 오늘 이렇게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이 오신 그 뜻은 우리 서청원 우리 국회의원님의 정말 우리나라를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의미로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기에 처해 있고 더욱더 우리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위기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당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이의원 의원님이나 이종훈 의원님이나 전하이진 의원님 빼고 나머지 150여 명만 정말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정년 그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싸움닭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10명 내지 100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지금 이전에까지 황우여 대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분 대표의 그런 정말 지도자 그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항시 그냥 아저씨같이 그냥 히 웃는 그런 거지. 정말 우리 카리스마 있는 이런 우리 국가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새누리당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국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장은 우리가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도의원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특히 또 새누리당 시의원 대표위원을 맡은 이상호 우리 의원을 비롯한 우리 여러분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서청원 대표님이 2002년도에 그때 한나라당 대표로 출마했었을 적에 그때 기호가 4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남 강주 하남을 책임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때 당선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청원 대표님? 네. 그때 분명히 당선돼서 아마 제 이름을 기억할 거로 알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강 선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여기 우리 정말 지도자들, 우리 서청원 대표님 전부 일일이 사진도 다 한번 찍어주시고, 그리고 꼭 이름을 좀 기억하셔서 다음에 당 대표가 되시면은 분명히 우리 여기 참석하신 성남 시민들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외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국민담화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울었지만 우리 5천만 국민들 다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서청원, 우리 아직 후보로 등록했는지 모르지만 당대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서청원 대표님께서는 나는 어떠한 개인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을 잘 이끌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나는 대통령을 나가지 않고 대권, 이 우리 성남 시민들 대권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대통령 나갈 사람은 대통령만 열심히 하고, 나는 당 대표로서 당신들 대통령 되는 데 도울 것이니까 그냥 당신들은 뭐 김모 후보는 뭐 대통령과 해라, 난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성남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은 정말 우리 새누리당을 구하는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을 생각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셉을 나는 대표하고 당신들은 대표만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우리 당 대표가 되면은 우리 새누리당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대표 출마 선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걸음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리 강선장 위원장님,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걸음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근데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분들 오래된 것 같지만은 1년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2년차, 3년차의 잘못된 부분을 힘있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선거도 있고 또 1년 남겨놓으면은 대선 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금년과 내년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쳐나가는 가장 개혁의 적기의 해거든요. 적기의 해는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척져서 대통령하고 맞대결해서 내가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대표하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심없이 2년간을, 앞으로 2년간을 모든 당을 위해서 다 쏟겠다는 말씀이고, 또 젊은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지도자도 키우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사심 없는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 과거하고 달라서 공천 피해자 중에 하나인 저는 누구도 오픈 프라이머리 경쟁을 통해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이번 그 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만 국회의원이든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에 따라서 선출하는 그런 지금 제도를
더욱 발전 정착을 시킬 것이고 젊은이들 키우기 위해서 우리 그 전하진 의원 난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 우리 여의도 연구원에 정치 젊은 한 1년 코스에 젊은이들 많이도 필요 없지 1년에 한 30명 내지 50명 내외 젊은이들을 키워서 그걸 교육을 시키고 지금 젊은 표가 없다 그러니까 젊은 현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 키울 필요가 있다. 그걸 내 하겠다. 그래야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그런 우리 강 선장님 여러 가지 제가 계획을 가지고 공약을 다 발표했어요. 지금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공약을 듣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이렇게 좀 내다 보이는 국민이 볼 때 미래가 보이는 정당으로 시스템을 제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많은 우리 당원과 위원장들, 의원들과 또 협의해서 펼쳐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뭐 나도 좀 편하자고. 예, 안녕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기를 지역구로 둔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냥 오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있는 지역구를 대표하는데 제 지역구에 또 대표님이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잘 들리세요? 예. 네, 제가 대표님하고 인연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뵌 거는 2007년도예요.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2007년 8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6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셨습니다. 지고 그로부터 한 10일 있은 8월 27일 캠프 해단식이 있었어요. 어디서 했었냐면 저기 그 종로에 상명대 앞에 하림각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제가 대표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대위원장님 세 분이 나오셔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서청원 대표님 연설을 듣고 속된 말로 뿅 갔습니다. 굉장히 패배하고 하는 캠프 해단식이라 굉장히 처질 수도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한 1000명 넘는 그 우리 캠프 식구들을 들었다 놨다를 5분 동안 한 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치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때 그 말씀 아직 기억납니다. 우리가 못나서 진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5년 후에 또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때부터 제가 서청원 대표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정치력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패배해서 처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연설이 저는 아직도 인상적이고 전 서청원이라고 쓰고 정치력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서청원 대표님을 믿어요. 믿는 이유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든 정치인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민도 정치인 안 믿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안 믿을 분 많을 거예요. 저희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이나 원내 지도부, 지금 원내 지도부 누구도 나올 때 할 말 하고 제대로 하겠다 했고 솔직히 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서청원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문창극 문제 있다. 이거는 정리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저도 정치하고 저는 대표님이 하면 완전 햇병아리지만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여준 사람만이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청원 대표님이 의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뭐 사귀었다기보다도 그렇게 정치를 같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직접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이거 좀 뭐 한참 저보다 너무 대선배신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나 좋은 술 친구, 담배 친구십니다. 저 항상 제 술 잘 먹는다고 좋아하시고요. 예, 그리고 담배 없으시면 이현 일로 와봐. 담배 가져와. 그러시고 아직도 이렇게 격이 없이 대해주시는 거 한참 정말 새까만 후배인데 그런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서 대표님 생각할 때 제가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만절필동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 공자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인데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에 큰 강이 황하가 있지 않습니까? 황하가 10,000번을 굽이굽이 흘러서 결국은 동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만절, 구불절, 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한다. 서 대표님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정치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정치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고 정치 보복도 당하시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시 재기하셔서 국회에 들어오셔서 이제 진짜 마지막 동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 대표님 뭐 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시 저희 지역구에 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아쉽지만 네, 질문 네네 네 그럼 우리 전하진 의원님 네네 한 말씀 네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이정훈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저는 사실 정치한 지가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훈 의원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정치를 했고 우리 서 대표님은 제가 선거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텔레비에서 보던 분이 저희 사무실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분이 왜 여기를 모셨나 그 이유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오셔서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한 10년 만난 분처럼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도 사고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게 정치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참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를 좀 이뻐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우리 당이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신길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지금 정권을 계속 쭉 가고 있지만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서부터 그 다음을 참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의 어른이시고 그런 큰 일을 우리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20대, 30대, 40대들이 우리 당에 왜 손 내밀지 않고 저희를 비난할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국민이 되어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20대는 어떤 국민이 되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따라서 그냥 살아간다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좀 크게 성찰하시고 또 우리한테 좀 큰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표님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상진 의원님도 간단한 말씀.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중원구의 신상진입니다. 예, 오늘 우선 우리 서청원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 뭐 이 의원님 뭐 성남시면 다 같은 우리 동네지 뭐 자기 동네 우리 저 성남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바쁘실 텐데 저는 우리 간단히 서청원 대표님과의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존경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라는 면을 느낀 걸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8대 국회 때 재선으로 국회에 갔을 때 제가 국방위원회 그때 계셨던가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성남의 고도 제한 이제 해제 완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국방위를 갔었는데 이제 대표 발의한 법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휴식 취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상임위원장실인가 어디 이렇게 계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성남의 신상진입니다. 그때는 잘 몰라 뵀었죠. 옛날에 대한에서 부회장할 때 잠깐 뵌 적이 있고. 근데 성남의 그 고도 제한 그거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그 성남 고도 제한에 대해서 그걸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평소에 뭐 교류가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 저를 보고 성남 딱 생각하시고서 제가 정말 참 이 정치인으로 굉장히 그때는 육선이셨죠. 근데 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다른 지역의 그 최대 참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이해하시고 그거 빨리 완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고 아마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 말로만 아니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제가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뵀더니 저는 돈 없는 정치인을 좋아해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어요. 왜 국회의장으로 안 나오시고 왜 당대표로 나오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장 7선이 하시겠다고만 하시면 국회의장 100%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 정의화 의원이 4선이신가요? 5선 벌써 5선 되셨나요? 정의화 의원님이 의장이 되신 건데 7선 대선배님이 뭐로 보나 하시겠다면 의장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근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실 국회의장이. 근데 당대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생줄이죠. 사실. 그거 뭐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국회의장을 안 하시고 당을 위해서 또 정부의 지금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어떡하냐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제가 18대 때 보니까 진짜 국회의원 299명 중에 꼴찌시더라고요. 저는 꼴찌에서 5번째인데 그게 꼴찌에서 10등까지가 신문에 납니다. 보통. 제가 중간인데 저보다 굉장히 대선배님이신데 꼴찌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저만 이 가난하게 형편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못 사는구나. 굉장히 위안을 삼았어요 그때. 그래서 참
그 국회의장 자리도 그만두시고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또 재산도 그 오랜 세월 정치를 하시면서 재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 꼴찌를 하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역시 그 성공 후사, 당과 나라나 이런 걸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지 일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걸 제가 근래 또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뵀더니 야, 정말 저하고 똑같아서 제가 좋아해요. 이건 스킨십. 그러니까 후배 한참 뭐 초선 의원들, 뭐 원외위원장들 이렇게 계신 자리에서 이쪽 가셔서 거기서 또 말씀 나누시고 저쪽 가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몇십 명이든 모였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쭉 하시는 모습이 역시 그 동작구라는 그 서울에 정말 자갈밭,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자갈밭인 그런 동네에서 6선까지 5선이라고 그러셨네. 5선, 6선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저게 그 모습, 그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저도 이 어려운 중원구에서 재선 몇 개 못했지만 정말 저 온몸을 다 바쳐서 그냥 몸이 그냥 어떻게 되도록 하고 어디 가서 만나면 누구 한 사람 안 놓치려고 이 자리 저 자리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참 대표님 뵈니까 그제 그날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서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오늘 한 잔을 했는데, 야, 그 정말 그 생명력, 정치인의 그런 그 어떤 그 자갈밭에서 그걸 살아남는, 그리고 자기 뜻을 피시는 그런 이유를 알겠다, 방법을 알겠다 하고 굉장히 당신은 같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그 자세, 또 그러한 철학, 또 그러한 것이 이제 신뢰와 어떤 의리를, 참 최고의 명분을, 성공 우사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제가 봤던 느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서청원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성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늦게 오셨죠? 네,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윤춘모 성남수정 당협위원장님, 네,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춘모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이면서 그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오늘 불가피하게 제가 그 주관을 해야 되는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주관하고 오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뭐 시의원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당협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이제 4월 14일부로 제가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막 정치다운 정치를 하게 된 것은 한 2개월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마당에 어느 분을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새누리당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비록 이제 2달뿐이 안 된 그런 당협위원장이지만 제가 평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로는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참 의리의 사나이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고 또 우리 새누리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기여를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정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참 서청원 대표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정치를 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자리이지만 제가 서청원 대표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지런하게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청원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새로운 그런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첫 발걸음을 뛰는 그 길에는 우리 성남시가 중심이 돼서 우리 서청원 대표님을 새누리당 대표님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새로운 그런 새누리당의 모습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앞으로 서청원 대표님 잘 모시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서청원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 좋으셨죠? 네, 큰 박수 드릴게요. 열린 마음과 큰 귀로 오늘 동지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신뢰와 의리의 서청원 후보가 있습니다. 네, 서청원과 함께하는 소통 투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서청원 후보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